번째 이슈, 오늘은 어떤 걸 픽해 주셨을까요? 예. 코스피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에 급등하게 된 계기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투탑이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블룸버그가 이제 그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투톱의 시총을 합치면은 텐센트랑 알리바바의 시총 합친 것보다 더 오. 많아졌다. 라는 것을 블룸버그가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되게 특이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텐센트랑 알리바바 시총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이 반도체 투톱 시총이 더 앞서는 상황이다. 뭐 실제로 보니까 1조 1,400달러고요. 알리바바랑 텐센트 합산했을 때 1조 700억 달러. 확실히 그 위를 뛰어넘은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특이점을 불러 일으킨 그 이슈가 뭔지 가장 궁금한데, 뭐 일단 알리바바랑 텐센트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부러워했던 대표적인 중국의 IT 공룡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제 시진핑 주석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갖다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GDP에도 엄청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시기에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사실 혁신과 혁신을 갖다 거듭을 하면서 그들이 또한 한국의 증시에도 한국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대륙이 이제 깨어나면서 대륙에는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다가 바탕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넘사벽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투탑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시총을 합친 기업보다 넘어섰다라는 점을 이제 블룸버그가 발견을 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 투탑이 빨간색의 어떤 합친 거고 위에 있는 그 남색이 이제 중국의 기업들 두 기업을 합친 시총인데 어느 시점에선가 옛날에 20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차이가 엄청나게 컸죠. 근데 두 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올해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친 것이 중국 기업의 두 기업을 합친 것보다 시총이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의 결국 시총 갖다가 이제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베이스가 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시총을 추월했다는 것은 되게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총이 역전하게 된 배경에 이 지정학적인 요소도 있었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이 지정학적인 요소가 어떻게 좀 시총을 벌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이제 두 기업이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성장했지만 결국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국가랑 이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 정부를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어떤 견제를 받다 보니까 두 기업이 뻗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기업은 어떻게든 IT 기업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넘어서서 외국으로 이제 뻗어나가서 이제 매출 올리고 그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긴 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은 특별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전통적인 D램을 말미암아서 시총이 뻗어난 것이 아니고 다 알다시피 HBM으로 말미암은 AI랑 엄청난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두 기업은 당연히 내수 시장이 아니고 세계 시장, AI가 이제 끼쳤던 세계 시장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 봐야 됩니다. 이래서 중국의 두 기업은 내수 시장에만 국한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하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전 세계가 AI를 갖다 활용하면서 끼친 수혜, 그래서 AI 수혜 기업에서 생긴 어떤 시총의 상승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더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특히나 이 메모리칩 가격 상승의 수혜를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중국은 반대로 이제 엔드-투-엔드,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좀 읽어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약간 수혜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밤사이에요. 반도체 단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죠. 뭐 실제로 마이크론이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인텔 관련 기사가 한 가지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인텔이 이제 40년 만에 좀 디램 시장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앞으로 디램 가격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뭔가 하방 압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예, 그런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걱정이 상당히 기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삼성전자가 디램과 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게 황제였죠. 황제였는데 HBM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에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수익률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뒤처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9년에 삼성전자가 HBM 팀을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체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인건비도 그쪽에다 팀에다가 인적 자원도 배분하고 다른 리소스도 줬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시 이제 김기남 부회장께서 야 원래 또 그 성향이 그렇습니다.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기업이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야 너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바에는 다른 팀으로 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해체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1년 만에 이제 HBM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하이닉스의 뒤를 쫓아봤어요. 뒤를 쫓아가는 간격이 얼마였냐? 6개월 내지 1년이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 삼성전자는 HBM3E까지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갖다 쉬면은 쫓아가기 힘들어요. 삼성전자 하더라도. 그러면 인텔이 수십 년간 D램을 하지 않았는데 소프트뱅크랑 손잡고 D램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할 수 있을지언정 뭐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수요가 있는데 수요에 따른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 틈새 시장에도 우리가 먹겠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 사실 수십 년간 기술적으로 간극이 있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엔 중국 기업과도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당장 하루만 지난지라도 하긴 심지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반영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여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